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 자료에 긁혔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엉터리 추정치를 이용해 한국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에 이민을 간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지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맞습니까? 법정 경제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식 자료로 유통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충분한 교차 확인 없이 확산시켰습니다. 시장과 여론, 정책 논의 과정에 치명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질타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이용해 오히려 대통령 흠집 내기라뇨. 제가 묻죠. 장동혁 대표님, 국힘 지지율이 힘을 못 쓰니 긁히신 겁니까? 2월 9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입법 속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예,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돌려 이야기하긴 했지만 강하게 질타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가 있죠. 예. 이것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긴 한데 요새는 그 평가의 주체가 어딘지까지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긴 예. 해요. 다만 아무튼 현 상황과 무관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개혁이든 민생이든 지금 정부 역량이 가장 집중되어야 될 시기에 지금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논쟁의 흐름들이 그저 달갑지만은 않다는 그런 시선들이 대개 일반적인 시선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두 발언에서 한 몇 가지 정도로 중요한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미투자특별법, 두 번째가 유통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상생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관한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국정 과제에 관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세부 강론에 대해서는 129개의 어떤 세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비공개위에서 폭넓게 다뤘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용 정부로 가기 위해서 나눈 굉장히 어떤 세부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잘 논의되고 합의가 된 것으로 그래서 시작은 여러 좀 우려의 언어들이 약간 있긴 했지만 또 내실 있는 회의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정부의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좋은 거니까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와중에 나왔던 워딩이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보니까 법적 토대 마련이 안 되면 정책 실행이 안 된다. 약간 뭔가 이제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여러 이제 논쟁이 붙은 사안들이 사실은 국민의 민생과 그런 것들이랑 관계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는 그러한 불만들 아니면 좀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비서실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사
방산 특사 받아가지고 지금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우리 방산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는 특히나 민주당 안에서는 약간 다른 일들로 뭔가 이제 논쟁이 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표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뭐 업무 보고 때였나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네, 그러니까요. 국세청장한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국세청장을 약간 지탄을 하면서 임강현 국세청장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건 상수고 국회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으니 어쨌든 그게 국회를 기다린다고 일이 안 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랬었죠. 행정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에서 안 되는 거는 별개로 하고 따로 일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질타를 했을 때만 해도 뭔가 이제 뭐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들렸었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랑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니 실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긴장을 조금 하고 당내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는 집안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 좀 하고 민생에 좀 속도를 내달라. 우리 다시 한번 당정청 이렇게 힘을 모으자. 약간 이러한 뭔가 이제 주문 아니면은 약간의 뭐 경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일 잘하는 정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취임 이후부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약간 이제 그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죠.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129개 구건의 법안 중에서는 무쟁점 법안이 한 7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쟁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를 한 거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도 지금 11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야 쟁점 법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좀 더 바짝 좀 조여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좀 세부 전략은 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퉁쳐서 입법부가 일을 잘 안 한다 이 정도 담론 수준에서 대화 나눈 것은 아니고 어떤 법이 있고 어떤 법을 빨리 처리하자라는 세부 강론으로까지 들어간 대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필리버스터 등등 해서 국힘을 좀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원팀으로 가자 강조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좀 국회 구성을 조금 보면은 과거랑 조금 다르게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거의 역대급으로요. 그리고 과거에는 만약에 이제 여당이 운영위를 하면은 제2의 뭐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는 야당이 해서 사실은 입법 지원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내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상임위를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다 했어요. 다 했죠. 그리고 운영위도 가지고 있고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물리적으로 뭐 패스트트랙 태우고 뭐 이런 게 원래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빼놓더라도 지금 사실은 여당한테 굉장히 입법을 속도전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을 테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일하는 것보다 조금 안에서 뭔가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지금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뭐 민생 입법 같은 경우에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뭐 무쟁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속도를 내고 또 홍보도 잘해서 국회가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이재명 정부를 엄청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당원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는 내란 청산도 청산이지만 민생을 더 챙기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외교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챙기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민주당은 그 내란 청산 뭐 개혁 과제들 여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대통령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이걸 너무 뭐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제 민생이나 국정 과제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힘에서 오는 야당에서 오는 예봉들을 좀 꺾어줄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정쟁적인 요소들 네. 이런 건 또 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 당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당이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도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그것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잘해오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아주 충만하죠. 거기에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민생 과제와 국정에 있어서의 총사령관이신데 이 총사령관이 보통 사령관이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피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대장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중대장이 누군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보면 어디 신안 쪽에 공무원 참 일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이고 미세한 수준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진짜 좀 답답할 수 있겠다.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과제가 눈앞에 막 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입법부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문제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의 관점에서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전제에서 말씀드렸듯 또 당은 당으로서 야당에서 오는 정쟁 요소들을 당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 그 기능까지 포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의 말은 정청래 대표의 말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따로 볼 수는 없다. 각자의 역할도 다 잘해야 된다. 예.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힘들 것도 같아요. 국힘이 계속해서 저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리고는 싶은데, 근데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말입니다. 요거 처리가 늦어져서 사실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아직 해결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다행히 국회에서 요거 처리를 함께 논의하는 특위 구성안이 통과가 됐는데 요것도 사실 늦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처리 왜 늦어졌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그 나오면은 지금 한국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속도를 못 내고 있냐. 사실은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과 뭐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여당을 약간은 조금 좀 질타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해석을 하면은 미국에서 저런 태도로 너네가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서 했던 그 감세 협상을 제쳐두고 따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상황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당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이러한 청와대 그리고 이런 정부 입장의 기조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윤철 총리께서 지금 이 관련된 상임위가 재경위인데 예전에 이제 기재위죠. 기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거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힘에서 이미자 의원이 이거는 우리가 같이 여야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서 특위까지 만들기로 이제 합의를 봤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야당 위원장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에서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어찌 보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이 좀 더 힘을 갖고 입법에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게 겉으로 왜 우리 편끼리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지금 혹시 그 바탕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예. 이제 이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좀 계속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통상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상업적 합리성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놓을 것이냐. 근데 그게 TPO 그러니까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를 해갖고 이제 가동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전략적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오늘 한 것이고 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레디고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의 또 논의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개문 발차하고 시작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당연히 힘을 갖고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논의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와대에서 민주당에 출구 전략을 준 건 아닐까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깊은 상황에서 입법, 정책의 속도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나머지는 좀 묻어두고 네. 일하자 이렇게 네,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분란이나 분열로 보이는 그러한 장면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런 좋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청와대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리고 부처에서 그 국무총리와 총리실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간 총대를 메고 아하.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고위 당정청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지도부는 확실히 이제 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면전에서 대표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에 대한 뭐 그 합당 제한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여러 의원님들은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지방선거 앞두고 꼭 이제 계속 뭔가 이제 끊어야 될 때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점을 어제 고위 당정적으로 좀 삼아서 앞으로는 뭐 이번 주에 지금 뭐 끝장 토론한다고 뭐 그러고, 의총도 예. 있고 그리고 그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 조국 뭐 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니 사실 그때까지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수습되는 국면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합당 관련해서 짧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